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이게 곧 해제가 될 거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맞는데요. 근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샷다운인데 이게 끝내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원에서 이제 절차 표결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절차 표결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안을 이제 아예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제반 절차, 범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셧다운이 촉발된 계기가 그 오바마 케어의 그 1년 연장하는 것을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이제 공화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2월에 투표한다라든지 이런 규칙들을 만든 것을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게 이제 상원에 이제 전체회가 다시 열려서 본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 가서 이게 또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원의 그 의석수를 보면은 민주당이 47석 그리고 공화당이 53석 총 100석인데요. 근데 원래는 이제 과반만 넘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60표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차 표결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그 지금 뭐 항공의 여러 가지 지연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8명이 이제 이탈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은 그 60대 40으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 레이저 틴이라고 해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근소하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깻잎 차이다 이런 거군요. 깻잎 차이로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원 같은 경우도 상원하고 다르게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뭐 잘 통과될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절차 표결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은 가장 쟁점이었던 그 오바마 케어 같은 부분,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12월에 표결하겠다라는 이제 공화당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굴복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게 통과는 되겠지만 다시 이제 공화당하고 그 민주당 간의 대립이 언제든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샷다운은 풀리더라도 또다시 또 예산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셧다운 때문에 항공기 결항이 많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들 지금 업무 복귀 안 하면 월급 깎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뭐 항공도 그렇고 그 셧다운에 대한 피해가 정말 일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8명 중에 1명꼴로 지급받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 스냅 프로그램,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그것도 거의 뭐 중단되거나 반만 지급받을 그런 상황이었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 한 1000개의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9일 하루만도 2,500편이 취소가 되고 10,000편이 이제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그 공항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게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밖에까지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제사들한테 빨리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봉급을 삭감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샷다운 때문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사 같은 경우들은 지금 무급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 받으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복귀하라 한 거고 그리고 무급 임금임에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민주당의 그 샷다운 농간에 놀아나지 않은
애국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해서 뭐 1,450만 원 정도의 상당을 권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로 번 돈을 나눠주겠다면서 네. 미국 국민 1인당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이라는 네.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좀 갑자기 왜 이런 카드를 꺼낸 건지 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그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 공화당이나 행정부 측의 논리는 그 무역 적자가 워낙 국가의 비상사태 수준이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논리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에이펙 때 이제 쭉 오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타결시키면서 자기가 이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런 협상들이 가능했다라고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아시다시피 그 연방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정당성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이제는 개인한테 이득으로 이게 돌아가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스콧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 발언을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3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습성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아직 없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 돈이 정말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득공제인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잘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 당선이 됐는데 조란 맘다니의 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실행력이 왜냐하면 무상 시내버스 도입하겠다, 무상 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제동이 걸린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맘다니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공약들이 그 시내버스 무료로 하는 것하고 예. 그리고 무상 보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버스 같은 무료화 공약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년 이거를 실현하려면 한 8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조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 뉴욕 주지사나 그 주의회의 도움, 이렇게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은 이 뉴욕 주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예. 이게 지금 만다니가 생각했던 그 약속했던 그 공약의 실행력이 많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주지사 입장은 뭐 좀 단계적으로 뭐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그 무상 보육에 대한 부분도 이 주지사 입장은 또 이제 저소득층을 이렇게 좀 그룹으로 나눠서 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맘다니 시장이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지금 상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제 맘다니는 이제 무료 보육, 무료 시내버스 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막 내놨지만 네. 이 민주당의 주류들은 사실 그 정도의 맘다니의 공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예. 이 주지사도 사실은 맘다니를 가장 먼저 이제 지지했던 민주당 그 의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없는 부분을 보여지는 것을 보면 좀 그 앞으로 이 맘다니의 행보에 대한 그 민주당의 지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되게 관전 포인트들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동산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대규모의 화려한 연회장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네.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왜 네. 그런 건가요? 네, 최근에 그 이스트윙을 허무는 장면들이 TV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얘기한 것인데 이 이스트 윙이라는 게 저희 그림에 저희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 허문 지역이 원래 영부인의 집무실과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 그 인력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이번에는 이 이스트 윙을 이렇게 허물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이 여성과 그 영부인의 그런 위치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네.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을 때 이제 가족의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역할로 인해서 한 5% 정도 지지율이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이 그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원래 논조가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있었던 컬럼이 많았는데 예. 이 백악관 그 지금 레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옹호하는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요? 가장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지금 이 백악관의 철거가 첫 번째가 절차상의 적법성이 없었다. 예.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아마 원래 절차대로 밟았으면 모든 그 수백 개, 뭐 수백 개의 설계 도면이 사장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 엄청 지연됐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예. 이제 두 번째로 비판을 받은 게 이제 예산 투명성입니다.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내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누가 얼마를 냈다라는 건 없지만 백악관에서 최근에 한 지금 37개였나요? 27개 정도의 그 기업, 37개네요. 37개 기업 명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그 기업들, 뭐 저희가 잘 아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찬반론이 좀 나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짓는 거는 1,000명 규모가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원래도 좀 필요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예상보다는 비판보다는 좀 이렇게 찬반론이 나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 내 온실가스 배출을 좀 낮추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디에서 선언을 했고 그게 실천이 잘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제 약어로 COP/COP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 Conference of Parties를 이제 약어로 줄인 것인데 이 당사국 총회를 COP이라고 하고 그 회차를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올해가 이번에 30차입니다. 그래서 COP 30이라고 하는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COP 29였고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정상급의 그 국제사회 인사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를 보면은 40%가 줄은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래요? 예. 이 가운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중량급의 인사를 보냈고 예. 말씀하신 그 자신들의 이 부분의 그 공약을 또 다른 최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공약을 내걸면서 이 부분을 이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예. 뭐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에 뭐 이렇게 많이 동의하지 않거나 파리 협약에 나왔다 들어갔다 네. 이제 다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좀 이런 국제 규범,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어쨌든 뭐 트럼프 경제, 미국 경제 그런 게 깔려 있는 그런 결정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국 마케팅을 내건 중국의 한 카페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민카페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네.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도 달았던 체인점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 보통 이런 애국 마케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뭐 허가를 안 받은 건지 왜 여론의 문매를 맞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허가의 문제 그리고 이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프랜차이즈 업체 야오차오 문화가 지금 중국의 30여 곳에
이 카페 그 지점들을 개설했는데 그 직영점의 그 이름이 인민커피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에서 만든 것 같은 부분이어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게 그 야오차오 인민커피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체 이름을 이름을 붙였군요. 달고 인민커피관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그 기업이 운영하는 그 지점처럼 보이지만 그냥 인민커피관이라고 하면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예. 이런 얘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요. 굉장히 그 네. 일본 자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번 이제 가장 파장이 됐던 이유가 그 중의원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존립 위기 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립 위기다. 네, 예. 그 대만 유사시 이게 일본에 대한 존립 위기 사태에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이나 주변국에게 이렇게 위협이 가해질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용어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 존립위기 사태를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은 뭐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대만에 대한 부분은 뭐 21년부터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존립위기 이런 얘기는 없지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런 문구는 들어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여자 아베라고 불리지만 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공식 그 전문가 강연에서 대만 유사가 곧 일본 유사다 이런 말을 해서 그때도 이제 중국한테 굉장한 반발을 받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 말을 이제 존립위기 사태를 말한 게 이제 좀 크게 파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이제 중국도 이에 맞서서 굉장히 이례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 중국 그 오사카 총영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을 보면서 이 뭐라고 했냐면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 있느냐. 그리고 현직 이 굉장히 분노를 보이는 이모티콘까지 붙이면서 네. 지금 이 게시물이 삭제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직에 있는 이렇게 총영사가 오사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이지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일본의 독감이 심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외 공간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그러네. 퍼소나 논 그라타 같이 외교적으로 네. 추방하는 조치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발언이었고 선을 긋고 있고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너무 과했다라는 네.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그 이례적인 중국의 강도 높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월드에니시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